사진 넣기 응용이라는 매크로를 실행.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벌새, 말은 말, 갈매기, 병아리, 고슴도치.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그냥 실행하니까 한 번에 끝나요. 1초가 안 걸렸을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엑신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사진 자동 넣기 매크로 강좌를 보시고 구독자님께서 질문을 하나 남기셔서 그거에 대한 답변과 또 기존에 했던 사진 넣기를 조금 응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볼 텐데요. 구독자님께서 질문 주신 것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파일에 시트별로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이렇게 시트별로 이렇게 시트 이름이 정해져 있을 때 이 시트 이름대로 폴더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올 수가 있는가, 이런 거를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엑셀을 손으로 하는 모든 과정과 작업들은 다 매크로로 짤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제가 이쪽 새로운 파일에다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한번 짜볼 텐데요. 이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매크로 1번 강의, 매크로 사진 넣기 강의를 통해서 좀 기초적인 설정이나 이런 것들은 그 강의를 통해서 참고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한다 그랬죠? Alt F11. Alt F11 딱 누르면 이렇게 매크로를 짤 수 있는 창으로 들어온다고 했었죠. 열려있는 파일들이 있는데 여기 저는 좀 엑셀이머니 매크로 사진 넣기 응용이라는 지금 아까 여기 열려있던 요 파일이죠. 이 파일에다가 매크로를 짜려고 해요. 그러면 지금 이 파일을 선택을 하고 삽입 뭐 한다 그랬죠? 모듈 이렇게 딱 하면 이제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준비가 됐다고 했죠. 자, 그러면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은 서브입니다. 서브. 제목은 사진 넣기를 좀 응용해 볼게요. 사진 넣기 응용이라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치시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자, 저는 탭키로 조금 구분해서 안에 내용들을 계단식으로 만든다고 했었죠. 자, 먼저 프로그램을 짜기 전에 항상 어떤 식으로 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지금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이거 앨범이라는 파일을 제가 아까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할까? 여기 지금 뭐 시트별로 이름들이 쭉 있으니까 지금 폴더에 보시면 이름들은 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동물들의 이름들은 이미지별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트별로 이걸 가져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처음에 반복 구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떻게 반복을 하느냐 이걸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 보니까 시트가 쭉 이렇게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시트 전체의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세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트 전체의 개수가 10개. 그러면 컴퓨터는 엑셀은 얘가 지금 강아지 시트, 벌새 시트 이렇게 쭉 이름들이 있지만 얘는 기본적으로 얘를 1번 시트, 2번 시트, 3번 시트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1번 시트의 이름이 뭡니까? 하고 가져오고 2번 시트의 이름 이런 식으로 시트의 이름을 일단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전체 시트가 지금 10개로 세팅이 되어 있지만 더 있을 수도 있고 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시트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일단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반복 구문으로 이게 10개면 저희가 전에 배웠던 for next 1부터 10까지를 10번을 돌려가면서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고 이런 식으로 쭉 끝까지 사진을 넣는 이 과정을 생각하시고 프로그램을 한번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프로그램을 먼저 제일 처음 짜기 전에 항상 해야 될 게 뭐였냐면 이 컴퓨터한테 엑셀한테 내가 지금 선택한 파일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이름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 앨범이라는 파일에다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쭉 이미지를 넣을 건데 그러면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게 딱 선택한 파일 요 파일을 여기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요 파일의 이름을 앨범 xlxx로 이렇게 딱 정해 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게 항상 파일 이름이 앨범이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짤 때 앨범으로 정해주고 해도 되는데 이게 항상 변하잖아요. 어떤 파일에 사진을 넣을지 모르니까 선택된 파일에 작업을 해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했던 식으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세트를 해주는 거죠. 세트. 그래서 저는 그냥 워크북의 약자 WOB로 그때도 했었죠. WOB는 세트를 어떻게 잡아준다고 그랬었죠? 액티브 워크북, 그때 액티브 워크북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되면 지금 내가 선택한 요 딱 선택한 여기가 WOB라는 엑셀 파일로 얘가 딱 인식을 하는 거예요. WOB는 현재 선택한 파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세팅을 일단 해주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파일에 이 시트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일단은 파악을 해야지만 뭐 5개가 되는지 뭐 20개가 되는지를 알아야 반복 구문을 돌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 전체 개수를 어떻게 불러오느냐, 요 명령어가 있어요. 그럼 일단 제가 변수를 하나 지정을 해볼까요? 시트의 개수, 넘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임의로 정해볼 거예요. snum 시트의 개수는 지금 워크북 요 지금 제가 선택한 요 파일에 선택한 파일에 워크시트의 전체 개수 카운트 이렇게 하면 지금 선택한 워크북에 있는 워크시트의 개수, 그러니까 시트의 카운트, 개수가 몇 개인지를 얘 snum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체 시트의 개수예요. 헷갈리면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전체 시트의 개수. 개수가 저게 맞나요? 개수가 맞나요? 아무튼 개수인가? 아무튼 이렇게 해주고,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 snum은 이 전체 시트의 개수를 파악을 해서 이게 지금 10개니까 10이라는 수로 알려주겠죠. 그죠? 그러면 이 정보를 가지고 반복 구문을 돌려주는 거예요. 전에 했었죠? 그 전에 요거 잊어버리기 전에 정의 한번 해주고 넘어갑시다. 정의 dim이라고 했었죠. 그때 WOB는 워크북이죠. 여기 나오네요. 자, 또 dim snum 요거는 숫자죠. as 숫자는 전에 우리 스트링은 문자라고 했었고 숫자는 인티저라고 했었어요. 인티저. 이렇게 일단 워크북 WOB는 워크북이라고 하고 snum은 인티저라고 이렇게 세팅을 해줍니다. 그럼 얘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조금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보면 이 숫자를 엑셀이 이렇게 정의를 할 때 보통 세 가지 정도 크게 구분을 하는데요. 인티저가 많이 쓰여요. 그래서 정수입니다. 인티저는 소수가 아니고 정수, 그냥 1, 2, 3, 4 이런 정수로 쓸 때 인티저를 쓰는데요. 보통 한 3만 2천 얼마까지 갈 거예요. 3만 플러스 마이너스 3만에서 플러스 3만 정도까지의 크기 3만 2천 얼마입니다. 그 정도 되는 크기의 범위의 숫자를 정의할 때는 인티저로 하고요. 그거보다 좀 더 큰 수로 할 때는 롱이라고 있어요. 롱. 이것도 역시 정수인데요. 요거는 좀 많이 큰 수예요. 이 롱은 한 20억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20억 정도. 굉장히 큰 수죠. 그러니까. 그리고 더블이 있어요. 더블은 요거는 그러니까 소수점을 포함한 어떤 숫자를 할 때 요 더블을 쓰는데 요거는 아무튼 엄청 큰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렇게 구분하느냐면 이게 프로그램을 처리할 때 얘가 인티저냐 롱이냐 더블이냐에 따라서 속도가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너무 크지 않은 수로 계산을 하거나 이렇게 한다 그럴 때는 그냥 인티저를 하는 게 좋아요. 3만이 넘지 않는 어떤 수를 가지고 내가 작업을 할 거다. 이게 지금 snum이
시트 개수라고 했잖아요. 시트를 3만 개 이상 하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S넘은 뭐 많아야 뭐 100개, 100개도 많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을 때 인티저라는 정수로 하면 좋고요. 혹시나 에이, 불안해. 그냥 어떤 수가 큰 수가 되더라도 그냥 나는 어떤 수가 되더라도 정수를 그냥 큰 수를 할래 하면 롱을 써도 돼요. 속도 차이가 좀 난다고 하는데 제가 체감을 해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큰 속도는 차이가 나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여기서는 그렇게 큰 수가 아니니까 인티저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줘야 될 것은 이 전체 시트 개수가 나왔으니까 요 개수만큼 반복 구문으로 돌려주면 되겠죠. for next 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S라고 해줄게요. 시트의 개수니까 그냥 임의로 S로 한번 잡아줘 볼까요? S는 1부터 첫 번째 시트부터 마지막 시트인 S 넘까지, 저게 뭔지는 모르지만 100이 되면 1로 100, 5가 되면 5, 이런 식으로 개수를 변수로 해서 넣어주는 거죠. 자, next로 닫아주고요. 자, 요게 팁으로 말씀드리자면 for next는 이렇게 딱 for 시작해서 next로 닫아주면 여기서 이렇게 반복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제 for next를 여러 개를 쓸 수가 있잖아요. 여기도 쓸 수 있고 뭐 나중에 보면 밑에도 쓸 수 있고 for next 안에서 또 for next를 또 돌릴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막 많이 쓰다 보면 이 넥스트가 무엇의 넥스트인지 헷갈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요 뒤에다가 요거는 S에 대한 넥스트입니다 라고 정해준, 이렇게 S라고 이렇게 써주셔도 돼요. 이거는 이제 사람이 알아보기 쉽게 하려고 S로 시작한 for를 S로 이렇게 닫아주면 요것에 대한 이거 하나의 짝이구나,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는 이제 for next 한 번만 쓸 거니까 이렇게 없어도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전체 시트 개수만큼 반복적으로 사진을 넣어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첫 번째, 시트의 이름을 알아야 그 시트를 찾아가서 사진을 넣을 거겠죠? 그러면 자, 여기도 또 잊어버리기 전에 요거 정의 한번 해줄까요? dim s as, 이것도 역시 인티저로 해줄게요. 왜냐면 s 넘버에 따라서 s 값이 달라지는 거니까 시트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s도 역시 그냥 인티저로 잡아줄게요. 자, 그러면 시트의 이름을 한번 알아봅시다. 그래야지 지금 워크북 여기를 딱 선택한 워크북을 찾아서 사진을 넣었는데 시트 이름,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여기 뭐 갈매기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 갈매기 여기 찾아서 여기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시트의 이름을 불러와서 뭔지를 알아야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시트의 이름은 뭐로 할까요? S네임 뭐 이런 걸로 할까요? 시트 이름 S네임 임의로 정한 겁니다. 자, S네임은 시트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명령어가 있어요. 시트에 저 S 번호의 이름,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트 여기 S는 숫자가 지금 1부터 쭉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for next 중에 이게 1이면 1번 시트의 이름, 이런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컴퓨터는 우리는 이게 강아지, 벌새, 말 이렇게 이제 보이지만 얘는 숫자적으로 볼 때 얘를 1번 시트, 2번 시트, 3번 시트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얘가 10번이구나. 그래서 만약에 얘한테 10번 시트의 이름은 하면 곰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1번 시트의 이름은 강아지,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숫자를 딱 정해놓으면 안 되니까 1번부터 쭉 지금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라는 변수를 여기다 넣어준 거예요. 각각의 번호에 따라서, 시트의 번호에 따라서 이름을 S네임이라는 곳에다가 넣어주세요. 시트 이름을 여기 넣어주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게 시트 이름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주석, 요거 주석 알려드렸죠. 작은 따옴표 치고 이름 여기다 쓰면 녹색으로 변하면서 프로그램은 아무 지장을 주지 않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주석을 달아준다고 했었죠.
자, 이게 시트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폴더, 어느 폴더에 있는지, 그리고 그 파일의 이름이 뭔지, 요거를 알면 지난번처럼 사진을 삽입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사진을 넣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 sname도 정의를 해줄까요? dim sname. 자, 요거 시트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문자였죠. 그죠? 문자, as string. 문자는 스트링입니다. 시트 이름, 뭐 강아지, 갈매기 이런 거는 문자잖아요. 그래서 sname은 스트링으로 정의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시트 이름을 알았으니까 이제 사진의 이름을 한번 여기다 넣어 볼게요. 포토네임으로 해볼까요? pname. pname은 자, 일단 경로를 알아야 되겠죠. 경로.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 클릭하면 복사할 수 있다 그랬죠? 사진 폴더 2에다가 한번 넣어 봤어요. 그래서 C에 있는 사진 폴더 2에 이거 딱 큰 따옴표에다 이렇게 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에 있는 사진 폴더 2에 있는 AND로 연결한다 그랬었고요. 이 sname이 결국은 파일 이름이잖아요. sname이 파일 이름이죠. 그죠? sname이 시트 이름이니까 결국은 여기 보시면 시트의 이름이 사진의 이름인 거예요. 강아지. 얘가 강아지면 강아지.jpg, 벌새면 벌새.jpg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 sname 시트의 이름 하고 and 여기 요거를 빠뜨렸네요. 요거 구분자 이렇게 지어줘 이렇게 해줘야 여기 C의 사진 폴더에 sname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jpg. 그래서 요 W처럼 생긴 요거는 엔터 위쪽에 보시면 있다고 했었죠. 자, 요게 역슬래시 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요 폴더를 구분할 때 요거를 쳐주는 거예요. C에 있는 사진 폴더 2에 있는 sname.jpg 이렇게 되면 이제 사진 이름이 되는 거예요. 사진 이름. 어떤 폴더까지 포함한 요 사진 이름이 pname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역시 pname도 요것만 바꿔주면 되겠죠. pname도 스트링으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정의를 한번 해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뭘 해줘야 되느냐? 이제 사진 시트 이름도 어디다 넣을지 시트 이름 알았고 그 시트 이름을 통해서 폴더에 있는 사진 이름도 알았어요. 그러면 지난번처럼 똑같이 사진을 넣어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사진 넣는 명령어 with 지금 이 워크북에 있는 여기 어떻게 하냐면요. 워크시트 여기 나오죠. 시트의 이름이 sname이었어요. sname. 네. 이 워크북에 요 지금 선택된 파일에 있는 요 이름을 가진 시트 이런 뜻이죠. 요 선택된 파일 워크북에 있는 워크북의 워크시트 요 이름을 가진 워크시트에 자, 사진을 넣는 요 명령어는 pictures insert 괄호에는 저 사진 이름을 넣어주면 된다고 했었죠. 뒤에 끝까지 쳐보면 shape range. 자, 요 명령어 and와 and with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이제 요게 사진을 넣는 명령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이랑 달라진 거는 요 워크시트의 이름이 계속 바뀌어야 되니까 워크북은 똑같이 고정을 해놓고
워크시트의 이름이 요 번호에 따라서 계속 바뀌잖아요. 1번 시트일 때는 뭐 2번 시트일 때는 뭐 이런 식으로 바뀌니까 바뀔 때마다 요게 한번 폰엑스로 돌아갈 때마다 시트의 이름을 변경해서 그곳에다가 사진을 넣어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인서트는 여기에다가는 요 사진 이름을 폴더를 포함한 요 사진 이름을 넣어주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pname 요걸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그럼 pname이라고 써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요 width와 end width 사이에다가 뭐 탑과 레프트, 그 다음에 사진의 높이나 뭐 이런 것들, 가로 길이 이런 것들을 적어주면 된다고 했었는데요.